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교류심리연구소의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저희 공동체 교류심리연구소에서는 감정학교를 개설하고 지금 1강에 좋은 반응을 얻어서 2강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격주로 공동체 교류를 가져요. 집단 교류를 갖는데 그 집단 교류 속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1강으로 옮기고 그리고 강좌 후에 나눴던 집단 교류를 토대로 나타난 결과물들을 요약해서 2강으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이 내용은 집단 교류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보고해드리는 개념이 됩니다. 앞으로 종종 홀수 강좌에서는 강의로, 짝수 강좌에서는 그 강의 이후에 가졌던 집단 교류원들 간의 교류 내용을 가지고 나누게 될 건데요. 그래서 강좌의 내용하고 교류의 내용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론과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그 집단 교류 과정 자체도 저의 상담사의 그 리더의 리딩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교류의 결과와 이론이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될 거지만 이게 회계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이나믹을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단 교류에 직접 참여하시는 교류원들은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제 개인적인 적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 교류 현장에서 나와 다른 욕구와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적 교류들을 맛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좌는 주로 교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데 집단 교류 자체는 문학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류 내용 가운데는 영화나 혹은 웹툰이나 혹은 소설이나 동화나 설화나 신화나 이런 매개물들이 같이 소개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감정과 욕구들이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강좌에서 나눴던 내용을 조금 다뤄야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눴고 적용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랬습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성취가 되면 인간에게는 긍정 감정이 생겨나죠. 그런데 이 욕구가 좌절되면 여기에는 부정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욕구의 좌절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바로 억압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억압하면 그것은 부정 감정이 됩니다. 욕구가 성취가 되면 사랑, 기쁨, 행복, 희락, 만족감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욕구가 억압이 돼서 좌절이 되면 여기에서는 불안, 우울, 실패감, 자존감 파괴 이런 부정적인 결과물들, 부정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정 감정이 한 번 생겨나고 욕구 충족이 한 번 돼서 긍정 감정이 한 번 생겨났다. 이런 비율이면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삶 속에서 우리는 부정 감정과 긍정 감정을 늘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욕구는 늘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억압하기도 하고 부모가 억압하기도 하고 친구가 억압하기도 하고 내 무능이 억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억압들에 의해서 욕구는 반복적으로 좌절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욕구는 반복적으로 충족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만족하고 살 수도 없고 다 불만족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의 좌절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또 억압당해서 욕구가 또 좌절되고 또 억압당해서 욕구가 또 좌절됩니다. 그래서 부정 감정들로 마구마구 내 안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 감정만 계속 발생하는 거죠. 부정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긍정 감정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면 부정 감정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나중에는 이게 충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빵 하고 터집니다. 그걸 충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 욕구의 불만족이 충동으로 가는 원리예요. 단지 부정감정이 생긴 것만으로는 우리는 그 사람이 부정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힘들어요. 그게 외부로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될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속에 부정감정으로 가득 차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 나타나는 충동인 겁니다. 내가 불안할 수는 있는데, 누구나 불안을 갖고 있죠. 내 욕구가 좌절될 것 같으면 누구나 불안해요. 내일까지 숙제를 내야 되는데 숙제를 내일까지 못 낼 것 같으면 불안하죠. 누구나 불안할 수 있는데 그 불안이 반복되면 공황장애를 일으키든지 그 불안이 증폭돼서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어떤 경로로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아주 잘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게 많아요. 소설에도 웹툰에도 많습니다. 근데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낸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그 영상을 같이 보고 다시 그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5 voy a estar ahí con la torta, no te preocupes. A las 5 estoy ahí con la torta, quédate tranquila. ¿Cómo no voy a llegar? Espero que le guste cómo quedó. Sí, le va a encantar. Gracias. Estaba absolutamente despintado. O sea, no había ninguna forma de que yo me enterara de que ahí no se podía estacionar. Seguridad, cabina 7. Llamás a seguridad. Yo estoy haciendo un reclamo, me estoy defendiendo como un ciudadano y soy un delincuente. Tenés que llamar a seguridad. ¿Querés llamar a seguridad? Pará, flaco, tranquilízate. Llama a seguridad. ¡Llamala! 네, 잘 보셨나요? 주인공이 욕구 불만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욕구 불만족을 거쳐서 충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주인공이 이렇게 욕구가 있어요. 주인공의 욕구가 처음에 뭐였죠? 케이크를 사서 집에 가서 신나고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욕구였어요. 단순한 욕구죠. 근데 이 욕구가 성취되지 못하고 좌절될 위기에 처해요. 무엇 때문에? 견인이라고 하는 불상사가 옆에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불상사가 치고 들어와요. 이게 억압이에요. 일단 견인이 됐기 때문에 생일 잔치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욕구가 발생을 한 거죠. 첫 번째 욕구는 좌절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욕구는 뭐죠? 빨리 가서 차를 찾아오는 거예요. 차를 빨리 찾아서 생일 파티로 가야 되는 거죠. 차를 찾아야 되는데 차를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왜냐면 그 차를 찾기 위해서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매우 억울합니다. 벌금을 내기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에요. 선이 없었어요. 주차 금지 표시가 없었는데 주차 금지라고 하면서 자기 차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서 나온 어떤 불만이 또 한 번 다시 억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불만에 대한 세 번째 욕구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욕구가 뭐였죠? 대표 나오라 그래. 나 이거 벌금 낼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시간이나 이런 걸 버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돼가 이제 세 번째 욕구였어요. 근데 그 욕구도 그 직원에 의해서 거절당하죠. 그 세 번째 욕구도 마찬가지로 또 좌절이 돼요.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욕구가 계속 좌절이 되죠. 이 욕구가 반복적으로 계속 좌절이 되면서 급기야 마지막에는 충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들었나요? 이렇게 부시려고 하는 상황이 되죠. 부시는 것까지 갔어요. 이제는 제어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제어할 수 없고 욕구 불만족으로 인한 잘못된 악한 감정들, 부정 감정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부정 감정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게 결국 충동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욕구의 불만족에서 충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욕구 불만족이 일어났을 때요, 내 차가 견인을 당했어요. 근데 가서 그냥 그 견인이 당한 상황에서 바로 그 차를 찾아와서 한 번의 욕구 불만족이 아니라 바로 차를 차서 집을 갔다면 그걸 깨부수는 일이 없겠죠. 근데 3번, 4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욕구 불만족이 나온 거죠. 그래서 터지게 된 겁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잘 봤어요. 여기에서 근데 오늘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욕구의 불만족은 어떤 감정으로 나온다 그랬죠. 욕구가 성취되면 긍정 감정으로 나오는데 욕구가 성취되지 못하면 부정 감정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먼저 다양하게 나온 부정 감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이 충동으로 나타나기 전 단계, 충동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비디오를 딱 끊었어요. 비디오를 딱 끊고 그 집단 교류를 한 집단원들에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억울함을 이야기해요. 또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억압이 됨으로 인해서 딸의 생일 파티에 도착할 수 없다는 불안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은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감정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감정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감정에 정확하게 딱 대입하지 않는 어떤 다른 감정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해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단어 속에는 없으나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배운 감정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 나름대로라도 그 감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층위의 감정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보통은 분노가 될 텐데 우울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불안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억울함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계획이 없어진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은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이를테면 부부가 만나서 같은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똑같이 어떤 욕구에 대해서 억압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목표한 여행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은 혹은 아내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배우자가 동일하게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감정과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름을 확인할 때 이 사람 또 다른 부정 감정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해서 2차, 3차, 4차의 부정 감정들이 계속 쌓이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로 이해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욕구의 억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로 나오는 부정 감정들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여행지를 가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를 둘이 같이 놓쳤어요. 누구의 자잘못이냐를 따지는 그런 분쟁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그걸 다룰 기회도 있어요. 그걸 다루지 말고 놓쳤어요. 자, 근데 남편은 버스를 놓치고 화가 났어요. 근데 아내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버스를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되지? 혹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슬퍼져요. 혹은 불안해져요. 남편은 막 화를 내는데 아내는 슬퍼해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불안해요. 서로 다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이 상황에서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내는 이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버스가 간 것 때문에 욕구가 억압이 된 결과물로 나타난 두 개의 감정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근데
감정은 욕구가 억압됐을 때 나타나는 감정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욕구가 성취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부부가 같이 욕구를 성취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 아내는 그 성취한 욕구에 대한 성취로 말미암아 막 기뻐요. 근데 남편은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이 차이만으로도 부부는 충분히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누구에게나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개발이 되는 감정들이 달라요. 욕구가 좌절됐을 때 사람마다 충족되어져 왔던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달라요. 감정의 정도도 달라요. 같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뭔가 1등을 했어요. 근데 나는 내 딸이 1등을 했어요. 아이가 1등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뜰 듯이 기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이만한 감정의 크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를테면 남편은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벌써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감정의 기류가 다르다는 것, 감정 그 욕구 불만족에서 나온 혹은 욕구 만족에서 나온 감정의 종류나 크게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서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서로 충족하고 화해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건 서로 다른 감정들을 같은 상황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감정을 갖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내가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계속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그 부정적인 부모의 반응을 배우고 자라요. 부모가 욕구 충족에 대한 반응을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게 그 표현 방식이 나에게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돼서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연습이 돼요. 누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적 성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서 완전히 반대적 성향을 갖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반대적 성향을 갖는지, 어떤 경우에 프로그램이 되는지는 몰라요. 연구될 수 없어요.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누구나 그렇게 삶의 패턴 속에서 살아오면서 각본화되어 있는 상황에 따른 대처의 감정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사람은 욕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좌절되고 네 번째 좌절되면서 충동으로 빵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섯 번이나 욕구가 좌절돼도 충동이 되지 않아요. 한 10번째 가야 충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구가 한 번만 좌절돼도 좌절될 때마다 충동을 발생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황스럽게 하죠. 나는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 벌써 충동으로 나타나요. 나는 아직 충동이 되려면 4번, 5번 더 욕구가 좌절되어야 하는데 내 아내는 혹은 내 남편은 한 번만 좌절돼도 바로 충동으로 나타나요.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만 발생을 해도 충동되는 사람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한 번만 욕구가 좌절돼도 충동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게 충동하는 과정, 이렇게 욕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돼서 충동하는 과정을 이미 숱하게 많이 겪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링이 와요. 이거 내 욕구가 좌절됐어. 이거 분명히 4번, 5번 좌절되면서 결국 내가 충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야를 예측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은 이미 저기 가 있어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4, 5번의 좌절을 맛본 것과 같은 그런 좌절감을 처음 좌절했을 때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4, 5번 정도에 이르러야 충동으로 전환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리짐작해서 한 번의 좌절만으로도 바로 충동을 일으켜 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해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수위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에 그 충동을 발생시키는 건 물론 정상적이지 않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수정해 나가고 그 감정을 다스려 나갈지도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욕구 불만족의 충동으로 가는 과정들을 인지를 하고 살아가나요? 저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저한테 정리되어 있지만 나중에 충동으로 드러나고 나서야 그 과정이 보이지, 그 현장 속에서 욕구 불만족이 왔을 때 바로 그 과정이 보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얘네 충동이 되겠다, 이런 느낌은 오죠. 그래서 이 연습이나 이 묵상이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욕구가 좌절됐을 때 충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연습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구체적인 연습들을 어떻게 나갈지도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구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 충동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순서가 다른다든지 다른 감정들이 표출돼서 당황스러운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한 것들이 다르고 경험한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용해 주시고, 그래도 마음이 어렵죠. 그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욕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감정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와 동일한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정으로 앞으로 감정학교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